제2회 오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대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TV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의 법학전문대학생과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익구제 시스템인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처음 개최되었고 올해에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5개 법학대학원에서 총 20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을 거쳐 총 8개 팀이 오늘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15개 법학전문대학원 20개 팀 학생 여러분들과 지도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앞으로 국민 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이론과 그 이론이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특히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심 유팀은 2017년 제2회 오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본선에 진출하였기에 2패를 수여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내용은 같습니다. 국민권익 화이팅! 인용. 네네네. 토론 진행은 모두 발언, 자유 발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청구인이 제약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어렵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그 사실만으로 당사자가 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그대로 인정할 수 없지만 처분청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증거 조사를 추가적으로 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 사안에서 처분청에게 사실관계 오인에 의한 위협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 범죄의 한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말씀하는 되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비소급적 자격이기 때문에 처분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해서 내려지는 게 맞지만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그 처분 시점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위반자들을 우연한 사정으로 자리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칙 제3조 단서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끝내고 막 나오셨는데. 되게 아쉬운 점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오히려 확인하고 온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수저 하나 얹으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많지만 다들 진짜 자기 역할 안 하면은 이게 안 되는 준비 과정이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법학을 1년 반 정도 공부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관계 법령도 계속해서 좀 찾아봐야 돼서 실제로 국민들이 그 좋은 절차를 통해서 그런 권리를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법률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걸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급조인이 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로 머릿속이 지금 멍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잔 사람이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 심판이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서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서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팀원 모두가 이제 찬동하는 바이고 변호사들, 그 법조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 학기 동안 행정법 공부하면서 대상 적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시달려서 그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나름 대상 타고 싶다는 포부도 담아봤습니다. 대상 합격 화이팅! 저희 팀장 형님이 불교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원효대사에 말씀하신 것 중에 모든 법이 하나로 조화돼서 통일된다 이런 뜻이고 행정심판 대회가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의 다툼을 이렇게 어느 정도 조화롭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원용무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실제 이 대회장에 와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몸으로 이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자신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을 변호사가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은 몇 조 몇 항은 이렇다 이런 것만 알았는데 법이 개정되는 과정이나 개정되면서 왜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었고 개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법 부당을 판단하는 과정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고 또 치밀한 논리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활성화되어야 국민들의 권리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다는 것도 느껴서 앞으로 행정심판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상대팀과 대립해서 쟁점을 다투지만 결국은 또 법치주의랑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또 하나가 돼서 조화롭게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취지에서 다 같이 저희 팀원들뿐만 아니라 상대 팀들까지 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용무예 화이팅! 것이 충분히 합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저희는 이 핵심이 사전 절차를 부여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사실 오인 그리고 사실 오인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일람표가 제약회사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논거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일람표는 수사관이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범죄 일람표, 특히 리베이트에 관한 경우에는 제약회사가 무작위로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범죄를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제약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맡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제약회사 등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그런 형사 판결이 있었고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더더욱이나 자신이 그런 금품을 제공받았다라는 점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온다면 그에 대해 저는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훨씬 일반인 입장에서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행정이 사전 절차를 부여하지 않았기에 보는 사실 오인에 의한 지금 인용팀은 시간이 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각팀 충분히 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례 원칙에 대해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법인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가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기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료법의 취지상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청구인의 그 3개월 동안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익인 차익보다 상당히 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청구인에게 가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의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남은 시간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통상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그 의사들끼리 회식을 할 때 접대비로 제공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 같은 경우는 현금을 받았고 또한 카드 대납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 본선 경우는 마치겠습니다. 양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었고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은 참석의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각 의견을 맞다 보니까 상대편 인용팀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돼서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논리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엄청 떨립니다. 사실 지금 가서 점심 먹으라고 하셨는데 밥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저 말고 다른 팀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잘하셔가지고 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정심판대회를 통해서 다들 행정법에 대한 이해와 좀 애정도를 좀 갖고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히 이제 고려대학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뜻이 있고요. 고심컨대, 고심 끝에 뭐 이런 깊이 생각한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본 수정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보십니까? 초제감. 예, 그래서 계속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가장 손쉬운 절차라는 점 하나하고요. 권리 구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그리고 저희 멤버가 9명이라는 이제 의미에서 9, 그래서 이제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네이밍상을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법이 공익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더 현장에서 실제적인 부분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점이 앞으로 이 대회를 통해서 좀 더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명을 구한다. 행심구명 화이팅! 명을 구한다. 제 안에 기각 인용 종이가 들어있어요.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이 등록을 할까요? 네, 펴보세요. 인용. 할 뻔했다. 행심 구명이 인용, 행심이 기각입니다. 지금 긴장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충분히 시간 들여서 준비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준비한 것만 다 준비한 것만 다 말하고 와도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행복한 심판이라는 뜻으로 행심이라는 팀명을 지었고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취지를 살려서 그 결과 역시도 좀 행복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에서 행심이라는 팀명을 지었고 저희도 이번 모의행정심판 대회를 경험하면서 많이 배우고 가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행심 팀원 여러분 다 떨지 말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행복한 심판! 행심 화이팅! 청구인포는 기간이 많이 경과하기도 했고 제3주의 시험 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자격정지 처분이 발령되지 않는 것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5년 이내로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먼저 5년 이상으로 이루어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부칙재판은 입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실현 4월 5일, 4월 5월 이후에 새로 정해질 것을 부탁한 것인데요. 이를 저희는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최초 처분 당시에는 의견 제출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빛을 발하다라는 이름으로 뭔가 은은하게 조용하지만 그래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자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행정소송과는 달리 이제 직권 심사 영역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구제의 실효성이 굉장히 있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희가 구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요. 저희도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활동할 때 행정심판 많이 이용하겠다고 저희 다짐을 하였습니다. 뭐 여유가 넘칩니다 저희 지금. 네. 저희는 우승할 거기 때문에 네. 엄청 자신이 있으시네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놀다 오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뭐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결과가 좋은 거고 과정을 저희는 즐기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결과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은은한 가운데 빛을 발하다. 빛을 발하자! 화이팅!
이어서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 8강전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선 진행에 앞서 경연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7-1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홍길동이고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구의료법 제66조 제1항 1호와 같이 법률이 법률 유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된 명령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시행령의 내용은 단순히 문헌적 의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는 이것이 침입적 처분이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하신 판례가 전적으로 이 사안과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도 불분명하고 또 그것이 절대적인 원리로서 적용돼야 하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시행령의 해석을 좁혀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 제3, 4조로 연결시켜서 도의하는 것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인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당 처분에 대해서 부관의 사후적 변경이다, 부관의 부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효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인 규칙 제3조를,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경과조치 규정인 규칙 제4조를 각각 주장하고 있는가. 우선 규칙 제3, 4조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시법주의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점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7월 29일을 처분시로 보든 2월 25일을 처분시로 보든 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안에서 구의료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개정의료법에 규칙 제3조 4조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시법주의에 의하면 일단 개정법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랑 약간 저희랑 이렇게 말하는 준비한 순서가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범죄관포 뒤쪽에 있어서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최종 의견 이쪽에서 말했다고 보고요. 기각팀 한번 말씀 주시죠. 절차적 부분으로서 시효 규정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서 구의료법상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수행위가 이 사건 시행령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결승전 첫 번째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간사장께서는 과제로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승전 과제로 상정된 안건은 사건 번호 2007-1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홍길동이고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 그럼 먼저 인용팀 행심금융팀에서 먼저 발언해 주시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의료법 규칙 제3조,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한 비법한 처분이고 실권의 법리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청이 제3처분을 할 그때까지 다시 내가 어떤 처분을 할 것이라고 과연 알려줬어야 하는 건지, 이것이 사전 통지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규정 취지에 기초보건데 이러한 상황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 통지를 상식적으로 반드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절차가 중대하게 위협하여 이 처분 자체가 위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첨부 통지서만으로는 그 다음에 이루어질 권리구제 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제 부당한 지역, 어떤 점에서 청구인 행위가 부당한 지역과 그리고 처분의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이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당사자가 두 번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러한 이제 절차적 하자를 말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보기에는 청구인이 의견 제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이후에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상 청구인에게 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시효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처분 당시에 이미 실질적으로 처분청의 의사는 종국적으로 내릴 의사로 내렸는데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시기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요청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효 규정과 규칙 규정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과정에 있는 이 당사자에게
만약에 이 부칙 규정이 적용되어서 만약에 이 제재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면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은 다른 위반자들은 적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제재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연 부칙이 꼭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3조 단서에 3조 단서 아닙니다. 저희 쪽 의견입니다. 3조 단서가 적용되어서 타인의 형사재판도 뭐 이렇게 시효 정지 사유가 되어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청구인의 자격정지 처분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부칙 3조가 들어오기 이전에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칙 3조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3차 처분 같이 7월 29일 날 처음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라면 부칙 3조가 적용이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특수성은 뭐냐면 부칙 3조가 들어오기 이전, 그러니까 2월 25일 그때는 부칙 3조가 없는 시기에서는 이 사람이 당연히 처분의 대상이 되었고 정당한 처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고려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이 새로 생기게 된 부칙 3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부칙 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위반 행위 시에 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판례의 기도로 생각합니다. 행위 당시 2010년 위반 행위 당시에 그 법을 보면 의약품 판매 목적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명시죠. 이상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부당한 경제적 해석을 이 사안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처분을 내린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처분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구의료법 시행령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를 전공의 선발과 무관하게 모든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확장 유추 해석이라는 게 저희 인용팀의 의견입니다.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판례는 위와 같이 판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제재 처분의 필요성 때문에 법치 행정의 원리를 후퇴시켰으며 의료법 수본자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당한 법 해석 및 적용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 후 처분 시까지는 5년 3개월이 지났지만 청구인이 행정처분 규칙상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 다음에 금품 수수 금액이 350만 원, 500만 원으로서 총 8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금품 수수 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보면 의견서를 제출한 지 3년 6개월이 경과한 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유사 사례에 대해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경우 청구인의 신뢰이익 침해, 명예훼손, 영업상의 손실, 다수의 환자들이 입는 진료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더 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사자의 요청행위나 1차, 2차, 3차에 걸친 처분의 변경에 있어서 기간이 늘어난 부분을 다시 이 당사자의 이익을 존중해 주자고 하면서 시효 제도를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제약회사 등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음을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에게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 못합니다. 배임 증대죄가 성립한다 해도 수재자에게 부정 목적이 없으면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죠. 또한 행정청은 범죄 일람표를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일람표는 실무상 금액이 소액이면은 검찰이 별도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제약회사의 장부만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정청이 관련된 사실관계 증거 조사 절차라든지 증거 자료 제출을 하라는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조금 불분명하긴 하지만 1처분과 3처분 내리는 사이에 이 처분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은 채 또 그 관련된 위반 사유를 처분 통지서에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한 저지른 사실이 아니다라는 다투지 않은 채 처분의 시기만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본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증거조사를 더 거치지 않았던 사유만으로 이유파도 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긴장했었는데 지금 완전 홀가분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그래도 끝까지 잘 했구나 싶어서 네. 뭐 전에는 그냥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아는 정도였는데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내부에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고 저희도 정말 준비를 많이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다른 팀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또 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구나 라는 기회가 돼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행심고명 너무 사랑하고 김호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축하해. 법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약간 용기 내서 법에게 프로포즈를 해본다라는 취지에서 정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한 원우들이랑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고자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논점을 찾아가면서 행정심판 제도를 좀 잘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욕심도 나고 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노력에 대해서 성과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팀원들이 진짜 화합이 잘 되나 봐요. 네, 너무 잘 돼서 그게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사무관님이 안 그래도 뭐 관광 오신 게 아니라 여기 경연대회 하러 오셨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화목하고 또 저희는 이제 뭐 싸우러 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왔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한번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그냥 빠르고 신속하고 구제적이고 빨리 그냥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그런 면밀하게 살피고 국민의 권익을 좀 더 신경 쓰고 법리적인 것도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권익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부당함까지 또 고려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이 심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하구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으신지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간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웃음을 주는 법조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웃는 모습을 원래 옛날 꿈이 원래 개그맨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좋은데 그거를 근데 개그에 그 재능이 많이 없어서 많이 못 웃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힘든 일을 해결해줘서 웃게 만드는 약간 그런 법조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그런 쪽 공부하면서 확실히 아무래도 판례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게 따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목적으로 판례에 배치되는 이제 주장을 본인하면서 이걸 들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게 행정심판의 본질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하는 일보다 이제 같이 제각각 자기 맡은 역할을 맡아서 해 나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너에게 간다. 프로포즈 화이팅! 불법의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정말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결선을 오르게 돼가지고 기분이 참 좋네요. 꼭 우승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이 시나브로거든요. 이제 조금씩 발전해 가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구호를 하나 정했는데 이제 결선 앞두고 있어서 저희 셋이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된 우리 시나브로 화이팅! 화이팅! 용체 없을 때만 용체 나오면 시켜요. 예선 때는 인용을 뽑았었는데 이번에는 기각 측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에 인용 입장이어가지고 간절히 기각을 원했는데 그러셨어요? 하지만 이제 했던 거에만큼 더 자세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결승만 남았는데 또 결승에서도 또 예전 8강전처럼 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나브로 화이팅! 청구인이 이회의 의견 제출을 통하여 자격정지 일자를 새로 정하고자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4월과 7월의 처분이 당초 처분인 2월 25일의 처분의 일부 내용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의 불가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격정지 시기를 변경하여 새롭게 내려진 처분은 독립된 처분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7월자 처분은 이 사건 심판 대상이 된다 보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도가하여 심판이 각하될 수 없음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인용 측 위원님들은 이 사건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인용 측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절차적 하자는 구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절차법 22조 1항 4호를 보면 의견 청취 기회를 반드시 청구인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적 청문 절차가 의료법 84조에 부과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의견 청취 기회 정도는 청구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13조 2호는 그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 통지 절차가 생략되었더라도 적법한 처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 판결이 개인 책임주의의 책임에서 개개의 책임에 따라서 판결을 받는 그 책임을 다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그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형사 판결의 당사자와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그러한 이유로 또 여전히 부칙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법 연역적으로 보더라도 부칙 제3조 단서를 인용 측의 주장처럼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위 규정 신설 당시에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회의록을 보면 본래 원안에는 제3조 단서 규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입법 의도는 그 단서의 주체가 누구인지,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 대해서는 정확히 밝힌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시효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많이 늘린다면 결국 처분과 행위 기간이 매우 길어지게 되고 그 경우에는 처분의 그 행정의 합리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의약품 판매 촉진 관련한 직무가 전공의 선발 등 직무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청구인이 의약품 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음이 확실함으로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률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 원래 입법 예고에는 전공의 선발이나 약품 납품 과정 등 기타 직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입법이 될 때는 약품 납품 과정 등이 삭제된 채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직무의 범위를 전공의의 선발로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3조의 2가 개정됨에 있어서 의료법 제88조의 2항도 개정이 같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88조는 지금까지 없던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인데요.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 보다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제23조의 2를 신설함으로써 그 확인적 조항임을 강조한 것이지 반성적 고려에 의한 창설적 조항이라는 것은 판례의 태도에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최초시, 즉 최초 입법시로 중점을 두어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리베이트 행위가 위법이 아니었으나 건조의 신설로서 리베이트 행위를 처벌하게 되었으므로 건조의 신설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한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들이 처벌을 피하려는 자기 합리화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결승전 두 번째 경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맨날 뭐 세상 하나 반은 안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정법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제 로스쿨 들어오면서 가장 첫 번째 목표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회를 참석을 하는 거였는데
더 많은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단순히 책에서만 보고 판례 문구로만 익숙했던 글들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걸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법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공부하는지 동생들하고 토론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이 된 것 같고 뭔가 하나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끝나고 회식하러 갈 건데 뭐 지금 무슨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홀가분하게 잘 열심히 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놀러 가는 것도 같이 놀러 가고 방학 때도 공부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어쨌든 3년 로스쿨 3년 더 나아가서 더 필드에 나가서라도 더 좋은 인연으로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이전엔 전혀 이제 알지 못했었는데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진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예시를 조금 더 추가해 볼 수 있었던 이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 하나는 우리! 신나고 화이팅! 짧으면 짧지만 좀 긴 시간 동안 많은 추억 쌓으면서 같이 준비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시험섭섭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우승 소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발 안 돼요. 설레발 실패예요. 기대 이상으로 경연팀 후보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실전에 투입돼도 유능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로스쿨 공부도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굉장히 이렇게 다방면으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잘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돼요.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의 나름대로의 논리와 법리 또 근거를 가지고 충분하고 활발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이제 불편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이런 법조인들이 법률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는 그런 일에 많은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국민들에게 널리 행정심판 제도가 많이 알려지고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열띤 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참가한 그 학생들이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를 앞으로 더 높여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행정심판 제도가 많이 활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심판 제도가 국민들한테 좀 더 많이 이용이 되고 또 저희들도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대회 회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상 신화부도팀 유팀은 2017년 제2회 오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할 탁월한 전문성과 부대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 법조인들 대상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정말 기쁩니다. 우리나라 법조계의 미래를 책임진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점을 둘째, 앞으로 국민의 효율적인 권익 구제를 논의하고 더욱 정의로운 법치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로스쿨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수로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이 나가야 할 방향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앞으로 우리 행정심판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올바른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고자 합니다. 덕분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권익